안녕하세요.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사 김상욱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저희 원가관리회계 기본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고, 일단 저는 제 이름은 요거고요. 제 이름이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면 저희 회계사 시험 준비하잖아요. 공인회계사 시험. 일단 저희가 OT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 시험 특징이 뭐고,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거고, 그리고 이 원가관리회계는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고, 그리고 이 강의는 어떤 강의고 이걸 설명할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시험,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거랑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내신 이런 거 내신 시험, 아니면 수능 아니면 대학생 학점 이런 거 하죠. 등등등. 이런 시험이랑 이 CPA 시험 완전 달라요. 완전. 성격이 완전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 책이 이렇게 한 권 있으면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00페이지까지 있다. 그럼 내신 공부하면 중간고사 때 한 200페이지까지 하고, 기말고사 때 한 500페이지까지 하고, 또 2학기 되면 또 한 200페이지까지 하고, 700이라고 할까요? 700페이지. 2학기 기말고사 되면 1000페이지까지 하고, 이렇게 하죠. 요걸 한 번에 다 안 봐요. 그리고 요거 하나 공부하고 또 내일 또 하나 공부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회계사 시험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과목이 한 번에 봐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CPA 시험 1차, 특히 1차는 하루에 다 봐요. 하루에. 아침 제가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부터 한 요때까지인가? 이렇게 시험을 볼 거예요. 하루 종일 봐요. 2차도 이틀 걸려요. 2일 동안 봐요. 그래서 공부할 양도 안 그래도 많은데 한 번에 시험을 보니까 이거를 시험장 갔을 때 전부 다 머리에 넣어야 돼요. 전부 다 머리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이거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커트라인 넘기는 시험이에요. 커트라인 넘기는 시험. 여러분들 아까 내신, 수능, 학점 이런 거는 무조건 높게 받으면 무조건 좋아. 무조건 100점 맞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무조건 100점 맞으면 무조건 좋지. 수능도 100점 맞으면 좋고, 학점도 무조건 높게 받으면 좋죠. 근데 회계사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돼요. 커트라인. 특히 1차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돼요. 제가 수석 점수 왜 써놨냐면, 올해 이제 이게 2023년도 회계사 시험인데 올해 수석이 평균 90점이에요. 90점. 총점이 550점 만점이거든요. 550점. 550점 만점인데 수석이 90점, 이 496점이고 이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0점 이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5,000명이 봤는데 그 중에 1등도 겨우 90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양도 많고, 그런데 내가 합격하려면 요 점수만 맞으면 돼요. 요 점수만. 여기만 맞으면 된다고요. 여기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점수를 넘기게끔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해와서 맨날 100점 100점을 받으려는 공부를 해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없어요. 이 CPA 시험을 주로 이제 고시랑 유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시. 이 고시의 특징이에요. 사실 공부량이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 행정고시다, 사법고시 이런 것도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공부를 못하고 일단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는 만큼 하고, 그리고 내 합격선을 높이는 거지. 합격선. 100점 못 맞아요. 아무도 못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 1차는 커트라인 넘기면 되고 2차는 주관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충 외워서 암기해서 이러고 시험장 가면, 객관식 시험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 그럼 대충 외워서 어떻게 해서 숫자 예를 들어 100이 나왔다.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요거는 500이고, 요거는 1000이고, 요건 10,000이고, 요거는 10만이다. 근데 이게 한 90 이렇게 되면 대충 이거 찍으면 맞아요. 대충. 근데 2차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100을 하든, 그러니까 답이 예를 들어 90인데 100을 하든 만으로 틀리든 그냥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어설프게 이해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커트라인에 넘기는 시험, 그리고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이런 시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소화 가능한 수준의 공부량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1차 시험 과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엄청 많죠. 그 중에 지금 요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근데 이거 언제 다 해요, 사실. 이게 진짜 많아요. 공부량이 진짜 많아요. 그런 얘기하죠. 흔히들 말하는데 자기 키만큼 책이 쌓인다고. 진짜로 쌓여요. 여러분 공부 딱 끝날 때쯤 되면 자기 키만큼 쌓여요. 근데 공부가 기간이 길면 키보다 높겠죠. 진짜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요. 결국은 다 못한다는 거죠. 다 못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수준만 공부량을 가져가야 돼요. 전략을 짜요, 전략. 그래서 2차도 보면 2차도 하나, 둘, 셋, 넷, 5과목이잖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이미 1차에서 세법, 재무관리, 원가관리에게, 재무에게는 했어. 근데 이거 또 새로운 과목이에요. 새로운 과목. 회계감사는. 또 양이 많아요. 안 그래도 여기도 많았는데 또 많아. 그래서 결국은 가능한 수준을 가져가야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공부를 우리 이만큼 다 한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 1차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1차에서 우리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 이만큼 했다고 쳐요. 일반 경영학 이만큼, 재무관리 이만큼. 좀 많이 했어. 근데 제가 말했죠, 이거 하루 만에 본다. 하루 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과목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다 봐야 돼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는 한 번씩은 봐놔야 그래야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공부를 다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일 남았을 때 이걸 다 봤어. 일반 경영을 다 봤다. 오케이, 다 봤어. 재무관리 다 봤어. 경제 다 봤어. 상법 보다가 시험장 가요. 그러면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가 이만큼 공부하다가 어차피 다 못 볼 것 같아. 시간이 없어. 이만큼은 가져가야지. 일주일 전에 이런 선택을 해요. 여기도 한 이만큼은 가져가야지. 그나마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여서 가져가면 그나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왜 했어? 이거 공부 왜 했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일주일 전에 다 못 보면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그래서 가능한 수준만 가져가야 돼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양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난 이거 다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이것도 어차피 못 보는 거고, 이거 보고 들어갔다가는 과목을 날리게 돼요. 그러면 아예 시험 못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여긴 꽈락이 있잖아요, 꽈락. 꽈락 나면 총점이 예를 들어 400점이다. 근데 이게 꽈락 났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400점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떨어지면 끝인데.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어쨌든 2차도 요 1일차인데 1일차. 여기 2일차. 1차. 어쨌든 2차도 이틀에 나눠서 시험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양이 많아요. 시험장 가서 이 모든 걸 다 내가 공부 이만큼 다 했는데 다 시험장 가져가면 좋죠. 못 가져가면 그럼 여기는 공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수준만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요. 시험. 근데 간혹 가다가 회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 공부. 회계 시험 공부가 아니고 회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원 논문 쓰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죠. 우리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간혹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막 해요. 막 재밌대, 이게. 재밌어. 제가 이게 장담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사람. 진짜 한 번만 보면 이렇게 책에 이렇게 펼쳤을 때
그냥 한번 쭉 읽으면 이 책이 무슨 그림처럼 딱 기억이 나는 그런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다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막 아주 지적 호기심을 높이기 위해서 막 더 깊은 걸 공부하고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노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오히려 노는 것보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애매하게 더 이런 거 안다고, 이런 거 더 공부했다고, 아, 난 공부 많이 했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차라리 노는 게 나아요. 차라리 놀고 유튜브나 보고 그냥 뭐 게임하고 하면서 자기의 좀 즐거운 마음을 좀 만들고 그걸 가지고 회계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공부하면 방해돼요.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안 돼요. 더 막 깊은 거. 그래서 최대한 결국 1, 2번이 똑같은 말인데 소화 가능한 수준의 공부량을 가져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노세요. 노는 게 나아, 차라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찌됐든 진도 나갔는데 요거는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진도로 나간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언제 다 들어요? 언제 다 들어? 엄청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적어도 한 번 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다 공부하는데. 경영학, 재무관리, 경제학, 상법, 세법, 재무회계,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 이걸 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최소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요. 개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최소. 모든 그 8가지의 과목, 1차에 나온 8가지의 과목을 모두 공부하는 게 이 정도 걸린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공부를 막 했어요. 강의를 들었어. 강의를 듣고 강의를 막 들어서 이 주제를 막 공부를 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한 50%밖에 이해 못할 수도 있고 한 7, 80% 이해할 수도 있어요. 7, 8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가요. 그럼 여기서 막 이런 거 공부를 막 했어. 근데 이 뒤에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이 이해를 하고 고민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 이거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사 시험이잖아요. 이 과목이 어느 정도는 다 연결성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서 가끔 뭐 재무관리를 공부하다 보면 원가가 잘 이해되는 게 있고 또 재무회계를 좀 알면 원가가 잘 이해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도 나가야 돼요. 어쨌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100% 이해 못했어. 나는 이해를 해야 돼. 난 이해를 못하면 공부를 진도를 나갈 수 없어. 그래서 다음날에 또 이걸 복습하고 있어. 그 다음날에 또 복습을 하고 더 최악은 뭐냐면 밤을 새 봐. 밤새서 막 복습을 해요. 이거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생활도 무너지고 밤새서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시간? 20시간 투입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 근데 뒤에를 다 듣고 나오면 요거 5분 만에 이해될 수도 있어요. 뒤에를 다 알고 나면. 그래서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계획을 세웠다. 오늘 예를 들어 3강을 듣고 복습을 하기로 했어요. 복습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3강 듣고 복습하고 다음날 되면 또 3강 듣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설사 이해도가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복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나가야 돼요. 어쨌든 나가셔야 돼요. 왜?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뒤에 내용을 알면 앞에 내용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것 중에 이 원가 관리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거야?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해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양치를 한다. 아침에 양치하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양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왼쪽 아래는 한 5번 닦고 오른쪽 아래는 한 10번 닦고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죠. 왜냐면 몸에 이거 있으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습득이라고 해요. 습득.
근데 이게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외운 게 되게 머릿속에서 빨리 빠져나가요. 되게 암기는 머릿속에서 빨리 빠져나가요. 근데 이렇게 습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양치하는 방법을 막 떠올리지 않죠. 아이고, 습득을 이렇게 하면 아침마다 양치하는 방법, 세수하는 방법 떠올리나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습득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게 뭐였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해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당연하게 풀어야 돼요. 이게 뭐였지? 근데 이렇게 암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습득이 안 돼요. 머릿속에 안 남아요. 딱 그 순간에만 남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뭐 시험 뭐 일주일 전에 암기할 게 필요하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특히 뭐 말문제 같은 거. 말문제 같은 거는 외워야만 풀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소수에 많지 않아요. 제가 한 3년치 정도로 봤는데 원가관리의 CPA에서 1차에서 말문제가 올해 2개 나와 2개? 1개? 뭐 이렇게 나와요. 한두 개 나와요. 그러면 한두 개 나올 만한 것만 외워도 되고, 그리고 요 한두 개도 이해를 하면 당연한 거라서 그냥 당연히 풀리는 것 있어요. 더더욱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머릿속에 다 날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 원가관리에게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원가관리에게는 시험에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1차에서는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역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역산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근데 일반적으로 결과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결과를 줘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X라고 두면 요걸 맞춰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원가관리회계는 양이 조금 적어요. 양이 적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론의 양이 적어요. 이론의 양이 적어요.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많다고 느끼는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꾸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사실 이해하고 당연한 것들이 되면 양이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뭐 특히 교수님들이 시험문제를 내죠. 시험문제 낼 때 그냥 뻔한 걸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이렇게 결과값을 이렇게 물어보면 야, 안 그래도 이론도 적은데 야, 이거 물어보면 다 맞추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역산을 해서 X 뭐 이런 걸 구하라고 역산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2차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2차에서는 챕터를 섞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장이다. 4장과 뭐 10장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나와요.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원가는 그냥 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섞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적인 원가 관리에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요 큰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요 세부 개념이 헷갈려요. 특히 또 원가 관리에게는 뭐 원가 회계다, 원가 계산이다, 뭐 땡땡 원가 계산, 이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쭉 그 챕터 제목을 보면 뭐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뭐 표준 원가 계산 등등등 뭐 온갖 원가 계산이 다 많아요. 그게 헷갈려요. 이게 뭐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면 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험장에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전략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보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좀 혹은 이제 성향이 조금 불안함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나는 꼭 합격해야 돼. 그래서 공부 범위를 막 이만큼 넓혀요. 나는 어려운 것도 맞출 거야. 어려운 것도 맞출 거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맞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직전에 이걸 다 못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어려운 것 맞출 거야. 어떻게 다 봤어. 다 봤다 치죠. 시험장 갔어요.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다.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도 5%예요. 그래도 5%. 쉽게 출제됐어. 쉽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지울게요. 쉽게 나왔다. 그래도 5%예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나온다는 게 이 원가 관리에서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1차에서 역사하는 거 나온다고 했죠. 2차에서 챕터랑 섞어서 나온다고 했죠. 어렵게 나오는 게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는 걸 가지고 응용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범위를 넓혀서 많이 공부해서 난 어려운 거, 지엽적인 거 그런 것도 맞출 거야 해봐야 어렵게 나와도 못 맞추고 쉽게 나오면 왜 못 맞추냐면 왜 이 시험에서 안 좋게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1차다. 10문제거든요. 원가 관리가. 10문제인데 난 어려운 것도 맞출 거야 라고 공부를 하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미 어렵다고 판단하고 접근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시험이 쉬웠어요. 시험이 쉬우면 뭐 7, 8문제 맞춰야 되는데 난 어렵게 나올 거라고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서 어렵게 나오는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맞춰요. 이만큼을. 이것보다 덜 맞춰요. 왜냐면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라도 꼼꼼하게 하고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내가 어디서 자료를 빼먹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만큼 못 맞춰요.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혹은 또 쉽게 나온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렵게 나오면 난 시험장 가서 어떻게 풀 거지? 이걸 세워야 돼. 이거를 어렵게 나온다고 단정 짓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시험에서 풀 건지 쉽게 나오면 어떻게 풀 거야? 이 전략을 세워야 돼. 이 전략을. 예를 들어 쉽게 나왔다. 10문제인데 한 1차를 가정해볼게요. 1차를 가정했을 때 10문제인데 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15분 5분 엄청 촉박해요. 쉽게 나왔다.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요.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거 쉬운 것들을 많이 풀어야 돼요.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렵게 나오면 10문제 중에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종합원가라는 게 있어요. 종합원가. 이게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나온 것 같아. 그러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3분 걸려. 한 3분 걸린다 치죠. 3분에서 4분 걸린다 치죠. 한 문제 푸는데 3분에서 4분. 그러면 해봐야 뭐 몇 문제 풀겠어요. 진짜 많이 풀어봐야 5문제 푸는 거고 적게 풀면 2문제 풀어요. 2문제.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요. 왜?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 남들이 예를 들어서 2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난 적어도 2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죠. 2문제 맞춰야 되는 거지. 남들이 한 3문제 풀었어. 그때 내가 5문제 풀면 우위가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다 10문제 풀었어. 그런데 나는 한 7문제 풀었어. 그럼 못 본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전략을 시험이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야. 뭐 지엽적인 것도 해야 돼. 이렇게 전략 세우는 게 아니고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고 쉽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을 무조건 세워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이 과목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쉽게 나온다.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 내 운이 맞기를, 내 판단이 맞기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데 1차만 봐도 최소 1년이에요. 최소 1년. 최소 1년을 공부하죠. 최소 1년. 막 길게 공부하면 3년, 4년, 1차만 3, 4년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고? 요행을 바라면서?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결과 좋으려면 이 상황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략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첫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뭐 회계원리는 기본적으로 듣고 오셔야 돼요. 회계원리 당연한 얘기지만 회계원리는 듣고 온다. 회계원리. 그럼 이제 T계정인데 T계정을 구하고 T계정을 이렇게 쓰면 그 원가관리 회계라는 건 요기 금액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 실제 종합 표준 또 여기서는 뭐 전부 변동 초변동 여기는 뭐 종합 개별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막 헷갈려 하면 요게 종합인가? 아니 여기가 종합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이 세부적인 개념을 알아도 문제가 안 풀려요. 왜냐하면 조금만 자료가 복잡하게 나와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무조건 파악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제 강의도 그렇고 제 책도 그렇고 문제가 되게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다른 책은 정말 많아요. 저는 진짜 적게 구성했어요. 아마 제 책이 아마 시중에 있는 책 중에 제일 적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문제풀이 구조를 습득해서, 우리 습득한다고 했죠. 이해해서 습득한다. 습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 문제를 풀 건데 습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을 해요. 반복. 물론 이해 당연히 해야 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양치할 때 어릴 때부터 맨날 양치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습득이 돼 있죠. 그렇죠? 반복이 중요해요. 근데 반복할 때 자꾸 다른 문제를 풀면 반복이 잘 안 돼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원가 관리를 끝까지 최대한 들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돌아와서 들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주로 회독이라고 하죠. 회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하려면 결국은 문제 수가 많으면 회독이 안 돼요. 그럼 앞에 내용 공부하다가 앞에 내용 쭉 공부가 이렇게 와요. 오다 보면 여기서 기억이 안 나. 이거 물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또 여기 지금 원가 관리 얘기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쯤 돼서 요쯤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기 기억이 안 나. 너무 문제를 많이 풀면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서 한 번 더 한다. 남들이 이거 한 번 할 때 우린 2번, 3번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문제는 적습니다. 최소한의 문제만 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의는 기본이에요. 기본 강의예요. 요거 살짝만 지울게요. 요 강의는 기본 강의예요. 그럼 이제 이걸 듣고 나면 우리 공부를 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볼 거예요. 2차 시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1차 시험을 보든 2차 시험을 보든 요 1차 시험, 2차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풀이 구조를 습득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1차 시험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혹은 2차 시험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양은 너무 많아. 그리고 빨리 문제풀이 구조를 습득해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제 책과 강의에 보면 우리 자본 예산과 전략적 원가 관리, 성과평가 이게 없어요. 왜 없냐? 첫 번째, 자본 예산은 여러분들 재무 관리하죠. 재무 관리에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훨씬 더 깊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사실 제가 굳이 알려줘 봐야 시간 낭비예요.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왜? 여기서 훨씬 자세하니까.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없어요. 특히 1차에서는 제가 말했죠. 1차에선
물론 문제가 쉽게 나오면 다 풀 수 있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다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 어려워. 버리면 돼요. 버리면. 문제 예를 들어 쉬웠어요. 10문제가 나왔는데 다 풀 수 있게 나왔어. 근데 그러면 한 문제 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만 풀면 되지. 아무 문제만 풀면 돼요. 왜? 우리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100점 맞는 시험 아니에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 내에 다 못 풀면 더더욱 상관이 없고, 시간 내에 풀 수 있어도 한 문제 버린다고 큰일 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커트라인 넘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점이야. 100점이 아니고 우린 커트라인 넘기는 공부를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2차는 좀 다를 수 있어요. 2차는 4문제에서 6문제 나와요. 4문제에서 6문제.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적죠. 예를 들어 4문제 나왔다고 치죠. 이게 100점 만점인데 우리는 2차 시험 60점을 넘겨야 돼요. 60점. 근데 4문제 나오면 한 문제 25점이죠. 25점. 그쵸? 한 문제 그냥 4분의 1 하면. 근데 한 문제가 이게 나왔어. 그럼 25점 빼고 우리 75점 만점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차 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1차에도 나올 가능성이 적고 나와도 안 풀면 돼요. 안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요 흐름을 이해하는 거와 전혀 무관해요. 이거 모른다고 원가 관리에게 이해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있지 않아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할 겁니다. 이거 할 시간에 여러분들 재무 관리도 해야 되고 세법도 해야 되고 상법도 해야 되고 경제학도 해야 돼요. 이것도 물론 계속 반복 숙달도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데, 이건 그럼 1차에 나오냐?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1차에 거의 매년 나와요. 근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 문제의 스타일이 어떠냐면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암기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네? 있어요. 가끔씩 이제 말문제로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아예 모르는 거. 아예 모르는 것.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와요. 전혀. 이거는 공부를 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죠. 제가 만약에 아예 모르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 나와. 그럼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1차 때는 뭘 해야 되냐?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걸 풀어야 돼. 물론 계산도 조금 있어요. 계산도 좀 있는데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요거는 1차 때 대비하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흐름을 이해하고 문제풀이 구조를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반적인 실력을 먼저 늘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게 쉬워져요. 이거 그냥 그때그때 추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차는 제가 다르다고 했죠. 2차는 4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25점짜리 하나 나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2차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예 모르는 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게 접근 방법을 배울 거예요. 접근 방법. 2차 때 아예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안을 쓸 건가? 어차피 못 맞춰요.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해. 그래도 뭔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25점 날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풀긴 풀어야 돼. 근데 이것도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전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기본에 맞게, 우리의 기본의 실력,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데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강의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강의를 OT만 듣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OT를 듣고 제 이런 전략들 있죠. 제 전략들을 좀 잊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험의 특징과 시험 전략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